클릭 금지라고 했는데 낚이셨네요. 오늘 뭐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첫째로 이제 중국 차이나 디스카운트 하면 중국 원양자원이랑 이에 대한 정확한 팩트와 내가 과연 피할 수 없었을까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AI로 인해 이런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혹시 해소되고 또는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가장 주목받을 주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좀 정말 제 생각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힌트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꼭 시청해 주세요. 자, 푸젠선 디스카운트가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해소되면 그 프리미엄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의 주제고요. 과거 중국주 트라우마는 중국 원형자원 고섬. 하지만 푸젠선 1차 산업, 생활 소비재가 아닌 첨단 산업은 재평가가 필요한데 AI 이중학교, 이건 제가 만들어낸 내용인데요. AI 수요로 사업이 성장하고 분석 접근성,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분석 접근성이 과거와 달리 AI로 대폭 개선됐거든요. 이 부분이 점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AI 이중효과, 제가 만든 언어인데요.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초기 성장에는 중국주에는 지역 업적 편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5개 기업 중 8개가 푸젠선 기반이었고요. 다 이제 검증이 어렵거나 해제가 없었죠, 거의.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현지 네트워크 문제를 보도했었습니다. 상당한 푸젠선 디스카운트가 섞여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한번 기사로 팩트체크를 해볼게요, 흐름을. 이게 상장 직후 기사인데요, 중국 원양자원이. 이런 기업이 시총 1조가 넘었다는 게, 이렇게 한다. 영업이익 60%. 생선 낚아가지고 영업이익 60% 가능했을까요? 물론 첫 단계는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이 불가능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영업이익률 60%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당시에는 가능했다 해도 지속 가능성이 불가능했던 거고요. 자, 문제는 이제 거래소가 이 상장 초기부터 차명 주식으로 입성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했던 거죠. 이게 2010년 상장 초기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가 친구, 차이나 하우란도 문제 터졌죠. 사제지간, 중국 식품포장 전문 경영이었어요. 중국 식품포장은 아주 좋은 사례죠. 이거는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이제 주가가 안 오르니까 자진 상폐하고 지금 홍콩 증시에 재상장했는데 50배 정도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문제된 기업인데, 부자지간, 이스타시아 스포츠도 복권성 기반이긴 한데 아직은 상장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 공동대표. 전문 경영이나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부자지간, 사제지간, 친구 이런 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기업이 아닐까. 이게 중국 고섬이 상장 직후에 바로 2개월 만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됐는데요. 문제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ADR 상장이더라고요, 보니까. 싱가포르에 원래 상장이 돼 있었고, 중국 푸젠성 기업인데 싱가포르에 상장이 돼 있었고, 그거를 하이닉스 ADR처럼 일부 또 한국에까지 상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사기를 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대우증권은 대표 주관사로서 현금 및 현금차 잔액에서는 단순한 분석적 검토만 실시하고 입출금 및 통장잔고 및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최근 재무제표는 회계법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이거는 증권사에서 독박을 쓰게 된 거죠. 억울한 건 이해는 가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억울해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죠. 한국 증권사에서 중국 기업 IPO 업무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방직업체, 중국 고선 같은 회사는 회계장부 여러 개 있다. 그리고 한국 거세로 노력했다, 상황이 안 받아주는 거다, 싱가포르에 내어보면, 이게 중국 고섬 사례예요. 그리고 여기 있죠, 중국 고섬이 푸젠성 기업이다. 푸젠성은 은행장, 회계법인 파트너 다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고섬이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랑 짜고 속인 거죠. 그리고 중국 고섬 사태 재현 우려, 이렇게 나왔는데 2016년입니다. 여기 보면 최초에 보세요. 지분이 하여튼 53% 정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10년이죠. 그런데 2016년에는 53%, 지금 17% 줄어가지고, 보세요. 1월, 2월, 3월, 지분이 17%에서 1%로 줄어들어요. 불과 2개월 만에. 이때 분명히 도망갔어야 됩니다. 이때 매도를 했었어야 돼요, 한국 주주들도. 여기 있는 조업, 대주주 목채 논란도 이렇고, 조업 중단, 차입금 미상환. 차입금 미상환은 돈을 안 갚는다는 거죠. 이제 거의 이때는 어떻게든 탈출했었어야 돼요. 17%가 1%까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탈출 안 하고 상패까지를 희망회로 돌리는 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사태에 중국 원양자원 이런 우려가 있을 때 GRT라는 종목을 상장을 했거든요. 2016년 10월입니다.
기사를 잘 보시면 많은 의문이 해소될 거예요. 보시면 외산 제품 수요, 이게 국산화 테마인데요. 이런 거 지금 잘 하고 있죠. 강화무 NH투자증권 부견법인 과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GRT IR 이사입니다. 한국어 잘하시는. 이분이 주회장이 이제 상장 과정에서 스카웃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화무 이 담당자가 NH투자증권 부경법인 과장까지 하신 분이면 GRT에 대해서 되게 잘 알 텐데, 이직한 거 보면 GRT에 대한 미래를 좋게 본 거니까요. 본인이 이직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매출 중 최대 고객사가 3.5%예요. 고객사가 분산돼 있어서 가격 협상력이 강하다. 이게 슈퍼을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산돼 있으니까 매출 채권 우려도 아주 없는 거고요. 그리고 상장전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중국 기업이로는 GRT가 유일하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기업 정정을 요구한 것도 없다. 이것도 역시 유일하다. 이렇게 지금 중국 원양자원 상패 위기고 중국 고성이 이미 큰 사고를 친 상황에서 얼마나 금융광고들이 깜깜하게 바뀌었어요. 회계법인에서도. 그런데도 한 번의 정정이 없었다. 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여기 더벨 기사도 한번 보면 수요 측에서 500개 기관, 이거 기관들은 그냥 묻지마 청약을 하니까. 그리고 IPO는 공모자금 확보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 기업과 GRT 사이에 업종 간 협력과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 지금 보면은 다 실현이 됐어요. 왜냐면 GRT가 한국 증시에 상장하고 이렇게 네임밸류를 올리면서 그 주회장이 한국 기업 중에 유망한 회사들의 기술자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실제로 채용을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을 안 했으면 한국 그 유망한 기업 기술자들이 GRT에 취업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상장을 하니까 그 네임밸류가 생기고. 그래서 GRT는 이런 목적을 달성을 한 거예요. 주영란 대표를 보면 30년 가까이 필름 제조업의 전문가고 90년대 포장필름 회사의 공장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GRT를 2000년 초에 성립한 당을 위해서 일했다고 돼 있네요. 공산당이죠. 어떻게 보면 관시가 있다는 거죠. GRT는 SKC, 하나톨탈, 효성 등에서 원재료를 구입해서 생산하고 있다.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랑 거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원재료를 사는 거지만. 그리고 한국 분야에는 선진기술, 9월부터 생산하는 신공장, 이때 이 공장입니다. 이 공장 지금 엄청 잘 됐죠. 생산 능력이 3배 이상 확대된다. 이 공장 얘긴데요. 이 공장은 지금 거의 90%라서 아주 잘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GRT 주회장은 지금 이 공장 완전 성공한 케이스, 지금 캐시카우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기사를 나고 보시면은 다음 기사인데, 푸젠성 브로커 ITO 카르텔이 중상장기업 부실 키웠다. 이거는 정확한 팩트로 지금 기사가 나온 거예요. 푸젠성이 기는 현지 소수 브로커에 지나치게 의존한 거죠. 아름아름 상장에서 이거 거의 상장 IPO 업무를 아름아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푸젠성 소재 생활 소비재 위주, 이런 1차사 중국 원양자원, 생활 소비재, 차이나 그레이트 신발, 완리, 타일 이런 것들이죠. 중국 고섬도 생활 소비재 플러스 그 섬유 기업이고. 이런 기업들은 중국 내 상장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한국이 이런 국제화한다고 이 기회를 노려가 대량 상장해서 다 사고를 치고 나간 거죠. 10년 전부터 푸젠성 소재 기업들은 여러 개 회계장부를 쓰고 있었어요. 중국 현재에도 푸젠성 소재 기업을 불신하는데 푸젠성 1차 산업은 안 받는다. 사실은 이때 이후에 거의 재상장된 기업이 없긴 해요. 복건성, 푸젠성 소재 상장 기업, 폐지 기업, 의류 제조, 1차 산업이죠. 구두, 운동화, 폴리에스터 실, 섬유, 외벽 타일, 이게 경쟁력이 있겠어요, 사실은. 다 이제 상장일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번 최초 상장을 다 이제 해먹은 것들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푸젠성이에요. 푸젠성 기반으로 활동한 중국 브로커 불법 행위가 제보가 거래소에 날아들면서 이런 푸젠성이었다, 그래서. 중국 상해에서도 1차 산업업종 중 상장기업 1, 2곳에 상해증권사에서 1차 산업업종은 거의 드물다. 그러니까 상장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1차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자, GRT가 1차 산업입니다. 4차 산업입니다. 푸젠성은 중국 내에서도 회계 투명성 문제다. 중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차는 이유는 본토나 한국 대비 아직 기간이 짧고 유동성이 강한 시장이다. GRT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그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상장 당시에 1공장밖에 없었는데 2공장은 건설 거의 완공된 시점에 IPO 자금으로 3공장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좀 놀라운 자료가 있는데 2019년 3월 3분기 자료거든요. 한번 볼게요. 경영 실적 보고인데 계속 좋아요. 실적 좋아지고 매출액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죠. 매출액이 올라간 이유는 다음 번 볼게요. 2공장 매출액이 이게 2017년부터 가동이 됐는데 보세요. 1공장 파란색이고 2공장은 이제 거의 풀가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 공장이 2017년부터 가동이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갑니다. 3공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 앞으로 지금 있는 5개 공장이 더 나오는데 5개 공장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 1공장이 하던 포장필름, 광학필름
그러면 이 공장이 생기면서 이제 쭉 늘어나면서 매출을 쭉쭉쭉 증가하는 건데 비중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공장 매출에 광학 접착, 새로운 윈도우 필름 같은 이런 새로운 이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정말 멋지게 성장을 해왔어요. 이 공장이. 이건 과거에 이미 한 거고, 현재도 더 성장하고 있으니까 좀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2016년에 상장했는데, 그때 이 공장 잘 될 거라 했는데, 대부분 상장 기업들이 잘 안 되는데, GRT는 증명을 한 겁니다. 가동률도 이 공장이 20%에 시작해서 쭉쭉쭉 70% 올라왔는데, 현재는 90% 이상이 거의 좀 풀가동을 하고 있어요. 아주 성공적인 이 공장을 가동을 한 거죠. 근데 이 자료는 저는, 저 항상 보면 소름이 돋더라고요. 3공장을 이제 할 거라고 2019년에 한 건데, 급성장하고 중국의 4차 산업, 운항을 추진을 한다. 현재 1공장은 완전 가동 중이고, 16년 가동 시작한 2공장도 70%를 상회하면서 생산 능력 확대 필요성 대두. 지금 현재 3공장이 60%니까 지금 다른 공장들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 OLED 스마트폰 전단을 중국 내 수요가 빠르게 확대된다. 야, 주요 생산협회 MLCC가 먼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 MLCC가 2026년에 엄청 뜨고 있는데 2019년에 이미 그거를 예상했다니까요. 대단하지 않나요? 4차 산업 준시. 위치가 정말 좋죠. 인천이랑 평택. 여기 어디로 가겠어요? 인천, 평택으로. S전기로 가지 않을까요? 당연히. 천진에 왜 갈까? 잠깐만. 난 천진이었던 거죠. 텐진. 천진법인이 있어요. 삼성전기에. 왜 하필 천진으로 갈까? 인천, 평택. S전기 공장이 하필 MLCC 공장이 여기 있네요. 이걸 다 예상할 거예요. 이거는 그 전이니까. MLCC GRT가 만들기 전인데 하필 이 그림을 그려놨을까요? 삼성 디스플레이, 자, 수저우 있는데, 요 바로 옆에요. 그 GRT 본사가 여기 있고, 수저우인데, 여기가 수저우인데, 삼성 디스플레이 수저우 공장이 납품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당연히 한다고 보고요. SDI는 모르겠고, 하이닉스는 아직 아니고, LG화학도 난징에 있네요. 연청, 현대기아차, 이번에 GRT 갔을 때 현대차에 납품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청 법인이 있긴 한데, GRT 3공장, 1, 2공장 사이에 연청이 있거든요. 염성이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로 납품할 것 같긴 하네요. 자, 여기 AI. 19년에 AI를 이미, 이 대단한 거예요. 19년째 여러분들 수정한 거 아니고요. 19년에 이미 4차 산업선의 물류 최적지다. 저는 주 회장의 그 미래를 보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보고, 이 3공장 건설 스토리를 보니까 2공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건설하는 4공장, 5공장, 6공장, 강원지통 공장, 난징 반도체, 난징 반도체. 난징이 어디냐면, 여기 남경역입니다. 그 강소성의 송도고요. 여기 절강성인데, 여기 4공장은 여기 온주 옆에 있고요. 공장 항저우 육소룡이 있는 절강성, 강소성이 중국의 첨단 산업의 핵심 포인트예요. 보시면은 3공장 제품계 1공장 이런 거에서 2공장 요로 넘어갔고 3공장 MLCC가 먼저 있습니다. 2차전지 핵심 요소, 지금 2차전지가 아니고 AI의 핵심 요소가 된 거죠. 저는 소름 돋더라고요. MLCC를 벌써부터 2019년에 아까 제가 초기에 힌트라고 해야 되나? 힌트를 하나 드리려는데, FCCL 생산용 필름, 요걸 좀 주목해야 돼요. FCCL은 FPCB의 핵심 원재료라고 하는데, 지금은 삼성전기 여기서 넘어갔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넘어갔는데, 자, GRT가 MLCC 하잖아요. 삼성전기라고 S전기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또 필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시간도 좀 지체됐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펙 차인데, 자,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음에 한번 요거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상공장은 뭐 이렇게 해서 잘 추진됐다. 지금은 상공장이 잘 추진돼서 엄청나죠?